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강의로 만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제풀이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엄청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다 넣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문제화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사실상 거의 한번 다 집어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정도만 완벽하게 숙지하면 어디 가서 뭐 예지간한 순환 관련된 중학교 수준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그 상중하 영상이 다 제공되는 게 아니라 상중하 하나씩 해가지고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물론 뭐 안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은 간혹 이제 저는 뭐 도저히 기본 수준의 강의는 문제는 따로 뭐 풀이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러 뭐 선생님이 나눠가지고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 영상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무적으로 모든 영상 다 들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먼저 하난이도인데요. 일단은 객관식 보기 분석부터 먼저 하고 서술형 문항을 푸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객관식 보기 분석이라고 해놓고 OX가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하나의 문제 안에 오지선단 문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5개의 OX 문제가 들어있는 그런 문제라고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각각의 보기들이 하나의 OX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OX 형식으로 보기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보면은 여기 심장의 구조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나와 있네요.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심장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A가 우심방이고 B가 좌심방이고 좌심방, 그 다음에 C가 우심실, 그 다음에 D가 좌심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혹시 지금 명확하게 좌우가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쪽을 우심방이라고 하고 이쪽을 좌심방이라고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은 별 생각 없었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 우심방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우리가 이렇게 딱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우측은 아니에요, 그쵸? 우측은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우리 기준으로 좌측이에요, 그쵸?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생물학자들로부터 하여금 굉장히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림에 대해서 좌우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수술대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서 혼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대 기준이 무슨 얘기냐, 지금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 심장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그림 잘 그렸죠? 자, 그래서 수술대에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는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우측이죠, 그쵸? 여기가 좌측이죠.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좌심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물학을 공부할 때 좌우의 기준은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 기준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좌우 심방은 이런 식으로 나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혈액 같은 경우에는 심방에서 심실로 흐르게 되죠. 심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혈액이 심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심실에서는 혈액을 쭉 짜주게 되면은 그러면 혈관으로 혈액이 분출되게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심장의 형태와 메커니즘이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걸 알고 한번 문제를 보자 이거죠. 자, A는 좌심실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쵸? 흔한 낚시 문제죠. 좌측에 있네? 좌심실이네?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좌심실이다 X. 자, 그 다음에 심방은 심실에 비해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는데 심방이 두꺼운 근육이다? 아니죠. 그쵸? 혈액을 쭉 짜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심실에서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혈액은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만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만 흐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심실에서는 이 혈관 쪽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다. 이게 맞는 보기죠. 그쵸? 심방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를 했었지만 혈액이 들어와서 잠깐 대기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이 혈액을 심실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혈액이 심실의 수축에 의해 가지고 심실을 쭉 짜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맞는 보기다 라는 거예요. 자, 심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혈관의 종류와 특징인데 이 혈관의 종류와 특징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혈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었어요. 세 종류 혹시 기억나나요? 뭐였죠? 첫 번째는 동맥, 두 번째는 모세혈관, 세 번째는 정맥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바로 혈액이 흐르는 순서이고 심장에선 동맥으로 나온 혈액이 모세혈관을 거쳐서 물질 대사를 끝내게 되면은 정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 혈액이 정맥을 다 돌게 되면은 최종 목적지인 심장으로 갔다가 다시 동맥으로 분출된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 사이클이 기본적인 혈액순환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동맥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심장에서 막 분출된 혈액이 지나는 장소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혈류가 빠르고 혈압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두툼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얇고 굉장히 그물처럼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온 혈액은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혈액들이 다 모이는 장소이고 심장에서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혈액이 지나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매우 느려요. 혈류가 매우 느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여기로는 많은 혈액이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좀 굵은 혈관 두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혈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제 한번 보죠. 자, A는 동맥이다. 맞죠? 이 두툼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는 A는 동맥이다. 맞는 보기고요. 자,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르는 경로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보기죠. 그쵸? 방금 설명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린 혈관은 동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동맥은 방금 막 심장을 나온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매우 빠르고 혈압이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맥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빠른 혈관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혈관의 총 단면적이 가장 큰 혈관은 모세혈관이다 라고 해 있는데 이거 낚시 문제죠. 혈관의 총 단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냥 혈관의 단순한 단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틀린 보기겠지만은 혈관의 총 단면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물질 대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이렇게 혈관이 여러 갈래로 짜개져 있는 이 구조에 의해서 혈관의 총 단면적이 가장 크다 라는 것은 오히려 맞는 보기에 해당한다 이거죠. 원래 쪼개면 쪼갤수록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혈관은 정맥이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돼요. 혈관이 두꺼운 게 아닙니다. 혈관벽이 두껍다고 했어요.
그래서 혈관이 가장 두꺼운 혈관은 정맥이다라고 하면 맞는 보기이지만은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혈관은 정맥이 아니라 동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틀린 보기. 혈관벽이라는 단어와 혈관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따라오는 문제겠죠. 혈관이 가장 두꺼운 혈관은 동맥이다. 아니죠. 그렇죠? 동맥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혈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은 혈액의 구성 성분과 역할이에요. 그래서 혈액은 지금 참고 그림이 없는 쌤이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혈액은 총 3가지에 이르는 덩어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혈구와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혈장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혈구 같은 경우에는 3가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산소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이렇게 원판 모양을 하고 있는 적혈구와 그 다음에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 백혈구, 그 다음에 혈액의 응고를 돕는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혈장 같은 경우에는 액체 성분인데, 근데 이 액체 성분은 대표적으로 한 역할이 영양소나 노폐물의 운반을 맡고 있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한다. 식균작용이라면 식균이에요. 말 그대로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백혈구 같은 경우는 식균작용을 한다. 맞는 보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설명과 맞죠? 그쵸? 그래서 산소 운반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혈소판은 출혈 시 혈액의 응고를 돕는다 라고 했었는데 맞죠? 그쵸?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를 도와주는 녀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혈장은 영양소를 운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방금 선생님이 했던 설명과 완전히 동일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장의 주성분은 지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린 보기에 해당합니다. 혈장의 주성분은 지방이 아니라 물이죠. 그쵸?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객관식 보기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답 서술형 문항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혈관벽의 두께와 혈관 두께를 혈관의 종류에 따라서 그 크기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혈관벽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혈관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동맥이죠. 그렇죠, 동맥. 자, 그 다음은 당연히 모세혈관은 아니니까는 정맥이 혈관벽이 두껍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대로 혈관의 두께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혈관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장 두껍다? 혈관 자체의 두께는 정맥이 가장 두껍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동맥이겠죠. 그렇죠?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 벽도 가장 얇고 혈관 자체도 가장 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넣은 이유는 절대 혈관 벽과 혈관 자체의 두께를 혼동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혈액의 성분은 작은 입자들과 액체 상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말 그대로 혈액을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으로 나눈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입자, 즉 고체 성분은 혈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질은 혈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그림 봅시다. 지금 그림을 쌤이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몸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그 수가 증가하는 성분의 기호와 이름을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세요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없어도 알 수는 있죠. 몸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그 수가 증가하는 애, 세균 잡아먹는 녀석들 누구였죠? 백혈구였죠. 그쵸? 백혈구. 자, 그 다음에 기호와 이름을 쓰라 했는데 이름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요겁니다. 요거 제일 커다랗게 생긴 거. 죄송해요. 그림을 뺐네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백혈구를 적어주게 되면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순환 총정리
문제 난이도 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들 위주로 다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초적인 부분이 조금 잘 정리가 안 됐던 친구들은 이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약간 복습하는 느낌도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난이도 중 문제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안녕.